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송영길 대표는 좀 융통성이 없고 고집스럽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잔재질을 부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달콤한 말을 하면서 사람을 살짝 속였더라고 그 순간에 모만하게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런 인지상정을 이용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데, 송 대표는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허상과 같은 존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송 대표가 구속이 되면서 한 4-5명의 국회의원이 이미 같이 하기로 했다, 창당해가지고 이 상황을 좀 밝히겠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그러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5선의 국회의원이고 시장까지 했었었고 서울시장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여기 와달라고 했을 때 여러 번 물론 고민을 하다 들어왔지만 와보니까 그 말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왜? 5명의 의원들이 오겠다고 했으면 전부 다 내가 혹시 송영길하고 친하게 지내면 재판부가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손사래를 치고 다 절연을 해버렸던 거예요. 손절을 해버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송 대표가 구질구질하게 치사하게 아주 와서 좀 해줘라 이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 인사도 한 명 없는 이렇게 초라한 그런 창당이 이루어졌고요. 창당 시기도 원래는 빨리 하려고 했는데 창당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창당과 조직을 위한 돈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바깥에서 일하는 남영신 여사 부인이죠. 그분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돈도 만들어고 뭐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번을 엎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17만 도와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 과정을 하느라고 한 달 이상이 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사이에 민주당의 공천 문제가 커질 때 그거를 조국혁신당이 탁 잡아채가지고 마치 엄청 잘하는 것처럼 하고, 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서로 싸울 때 조국혁신당이 마치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가 니네들의 문제를 해결해줄게 라는 식으로 이런 소리를 대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선점이 다 글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소나무당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가져가는데 여기에 소나무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전열이 다 찢어지는 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배성, 범야권 이런 거가 어려워지겠다 생각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일부러 소나무당을 배척하고, 특히 소나무당은 다른 당과 다르게 5선의 거물급 정치인이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이 사람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도와주기만 하면 사실은 다른 어느 당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근데 그렇게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겠느냐? 아니다, 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늦었다는 이유로 여론조사도 안 껴주고, 또 그동안 있었던 진보 유튜버도 우리는 조국과 민주당을 민다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 우리들이 지어가고 있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내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없었던 거죠. 너무 안타깝고 힘듭니다. 그런데 희망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조금씩 결이 다른 목소리들이 조국혁신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은 완벽하게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도와주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너무 잘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좀 생기나?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분들하고 민주당하고 사이에 빈틈이 좀 보이더라는 거죠. 아, 우리 이 빈틈이 아니라 우리 팀이다, 이걸 어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틈으로 여러분들께 우리가 행동대명합니다,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한다,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우리는 엘리트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그런 우리들의 열정이나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께 많이 닿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20, 30대 페미코 학생들이 우리들의 진정성을 이제 처음에 장난처럼 하다가 점점 알게 되고,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송영길과 아버지를 합쳐가지고 송버즈라고 부르면서 존경을 하게 되고, 이렇게 청렴하고 결백하고 훌륭한 사람이 정치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스스로 갖게 되고, 이래서 저희들은 이 2030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엉터리같이 그냥 뭐라 부활해동하거나 아니면 교원 영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진실된 민주주의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 소나무당에 자리매김을 한다, 그러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광주 분들이
변호사님을 송 대표님하고 관계를 발 때 의리녀라고 말씀을 저는 많이 하세요. 저 의리 때문에 그에 왔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솔직히 의리 때문에 왔고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정치한 생각은 안 했지만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민주당이 맞죠. 제가 조국 혁신당에서 한다는 생각 한 적도 없었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공천 인재 영입을 받았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재 영입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전부 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영입을 받았으니까. 그러다가 이번에도 받았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정치야 그래서 그냥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연락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으면서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고 주변에 나보다 너무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치한답시고 막 돌아다니는 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미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인재 영입이나 이런 절차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사실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건 타이밍을 놓쳤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정말 좋은 지역구에 나보고 전략 공천을 줄 테니까 거기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지금 가면 엄청나게 내가 져도 나는 뭐 당연히 지는 거고 내가 이기면 완벽하게 그 거물급을 이기는 거 같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려고 봤더니 제가 예전에 그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뭐 인장하는 거 가지고서 한번 MBN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오해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또 시끄럽게 될까봐 좀 저어한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그분은 그 한국 유공자 참전협의회 회장님을 다 찾아가서 방문해서 인사하고 다 끝낸 부분이었는데 그걸 그렇게 굳이 또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네가 걱정한다 그러면 그냥 알아라 그러고서 말았어요. 그래서 된 게 이제 유삼영 씨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손혜원 의원이라든가 송 대표님이라든가 송 대표님 이제 감옥에 계시니까 저렇게 말을 못하지만 남영신 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에게 꼭 도와달라. 변희재 세대들만 있으니까 마치 당이 이상한 것처럼 보인다. 네가 와서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억울한 것 같고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랑 이렇게 후진 줄 모르고 이렇게 여러 건줄 모르고 그냥 난 도와주면 되겠거니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도와줘가지고 안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옛날처럼 내가 도와주면 되겠지. 최소한 5개 되겠지. 그냥 이 생각으로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와봤는데 정말 다들 훌륭하시고 너무 착하시고 변혜재 너무 똑똑하고 권윤지 너무 훌륭하고 정철신 막 논리적이고 또 김도현 대사란 6번 그분도 너무너무 아는 게 많고 또 되게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고 또 정다은 씨라고 경상도에서 고생하시던 그분 정말 의리녀거든요. 그분도 계시고 마화영 선생님이야 워낙 송영길 대표하고 같이 호흡을 많이 맞췄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을 보니까는 야 이분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게다가 손혜원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최대집 변희재를 잘 모른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동안 그래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여러 가지 큰 걸 보면 작은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그 부분에는 오해는 풀고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힘을 좀 동력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뭉쳐서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찍고 싶은 당이 있겠지만 비례의 한정에서 말합니다. 그 당에게 여러분이 한 표를 주면 그 당의 15번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당에 그 한 표를 나에게 주면 손남에게 주면 우리 당의 2표가 됩니다. 우리 당의 2표가 누군지 아시죠? 노영희와 변희재. 여러분이 원래 남들처럼 그냥 준다고 생각해서 주는 그 표는 15번인데 15번이 누구예요? 그 15번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대답 못해요. 여러분이 가성비 좋게 정말로 당신의 표를 잘 쓰려면 소나무당의 1번, 2번을 위해서 표를 몰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얼마나 구력이 좋아요. 정치를 얼마나 잘해요. 송영길 대표와 최대집 의사를 꼭 당선시키면은요 우리가 엄청나게 남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국회에서 활동을 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베테랑입니다. 우리가 인지도가 없고 조금 늦었지만 그런 것만 빼고 나면 이 세상에 있는 대한민국의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는 소수 정당입니다. 여러분께서 저희를 꼭 믿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